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노동법 채널 종로노무사TV에서 이 대표를 맡고 있는 이주영 노무사. 삼인지 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하반기에 바뀌는 노동법 관련된 내용들을 준비해봤습니다. 크게 나눠보면 한 6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그거 한번 간단하게 브리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특수형태 종사자로는 대표적으로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9개였던 직종들이 지금 총 5개가 늘어나서 방문 판매원, 화물차주, 가전제품 설치기사, 방문 강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분들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 산재보험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조건 가입하세요. 산재보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험사들 있잖아요. 삼성, 현대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하는 보험입니다. 보험료가 싸요. 그리고 혜택이 크고요. 특히 이번에 새로 들어온 업종 같은 경우는 방문 판매원, 우리 화장품 판매하시는 여사님들 계시죠? 그리고 에어컨 설치기사, 위험하죠. 여름에 에어컨 설치하다가 떨어져서 낙상당하시는 분들 꽤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 그리고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이라고 해서 뭐 정수기나 비대 점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일하다가 사고가 나시면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 꼭 산재보험 가입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때 보면은 보험료를 대체 얼마 내야 되느냐, 이거 미리 정해놨습니다. 미리 정해놨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내고 싶어도 많이 못 내고 적게 내고 싶어도 적게 못 냅니다. 예를 들면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경우에는 월 임금이 139만 2천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임금에 정해진 보험료율을 곱해서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요, 보험료를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상시적으로 방문 판매 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일종의 혜택이기 때문에 기준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하나의 방문 판매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사업소득이 월 52만 1,700원인 사람, 방문 판매 종사 일수가 월 18일 이상인 사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이상인 분들만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고요. 그 밑으로 일하시는 분들, 수입이 그 밑이신 분들은 산재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방문 판매원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 화물차주 분들도 평소에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어요. 그런데 병원비 자체를 본인이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앞으로는 병원비 정도는 산재보험을 처리할 수 있길 좀 기대해 봅니다. 다음 제도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가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대상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이란 저소득 노동자라던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분들이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1.5%의 저금리로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기존에는 9가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분들만 이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가 5가지가 늘어나서 이 5가지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분들도 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힘드니까 대상도 확대가 되었고 임금 기준도 늘어났어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에 들어가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예술인들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2020년 5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었고요. 배우, 작가, 가수분들도 실업급여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거는 말이 많았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든 예술인들, 그분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확대 적용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행일자는 2020년 12월 10일입니다. 7월 현재는 아직은 안 되고요. 12월부터 적용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입하셔가지고 실업급여나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중요한데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이전 2년 동안 9개월간에는 피보험 단위에 가입이 되어 있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예술인에 대한 복지 법안이 2009년부터 계속 발의가 됐었는데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결실이라고 해요. 예술인에 대한 이런 고용 안정제도가 좀 빨리 잘 정착할 수 있게 좀 기대해 봅니다. 네, 다음은 출퇴근제의 소급 적용입니다. 출퇴근제가 뭐냐면요. 자가용 대중교통, 자전거 등을 타고 본인이 출퇴근을 하다가 다쳤다 했었을 때 이거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주는 거를 말하는데요. 예전에는 이게 업무상재해로 인정이 안 됐었어요. 출퇴근을 하다가 다치면. 그런데 지금은 출퇴근하다 다치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시점이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만 인정을 해주겠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2019년 9월 26일에 헌법재판소에서
그래서 2018년 이전에 발생한 재해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서 약 4년 전 2016년 9월 29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자에 대해서도 이 출퇴근 제외를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처음에 이게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한 게 공무원분들은 이게 출퇴근 제외가 됐었거든요. 근데 일반 근로자분들은 재해를 보상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어떤 분이 헌법재판소에다가 이의를 제기한 거죠.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거죠. 업무상재해는 근로자분들을 걸리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공상 처리들 많이 하시는데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제발 산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공상 처리 안 됩니다. 네, 다음은 현장 실습생의 안전을 보호하는 특례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현장 실습생이라고 하면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직업 능력을 실습하기 위해서 각 기업에 미리 졸업 전에 미리 나가서 일을 해볼 수 있는 체험형 학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장 실습생들도 똑같이 다른 근로자분들이랑 같은 환경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위험한 환경에 같이 노출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분들에 대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분들한테 안전보건 교육이라던가 안전조치 의무 부담을 현장 실습생 분들에게도 적용시키기로 법안이 개정이 되었고요. 몇 년 전 인기 드라마 근로감독 조장풍이라고 네. 대표님 기억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근로감독관 조장풍. 네. 거기서도 현장 실습생 분들이 사고를 당하는 장면이 묘사되기도 했었는데 이분들도 이러한 산업재해 조치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좀 보호를 해야 되겠죠. 현장 실습생이라고 해서 근로자가 아닌 게 아니니까 근로자이자 학생의 신분을 같이 갖고 있는 이중적인 지위가 있죠. 그 무엇보다도 산재나 산업 안전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많은 현장 실습생 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뀐 제도가 장애인 고용안정 장려금과 고용유지 지원금의 중복 지급이 허용되었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뭐죠, 대표님? 기업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면은 장애인 고용에 따른 지원금을 기업에 지급하고 있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원칙적으로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고용지원금은 중복 지급이 안 됩니다. 무조건 한 개만, 근로자 한 명이면 하나의 지원금만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에 유급 휴업이나 휴직을 하는 사업주분들한테 주는 지원금입니다. 기존의 이 두 가지 지원금 자체는 중복 수급이 허용되지 않았었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이 두 가지 지원금의 중복 수급이 가능해지도록 장애인 고용법 시행령을 개정했었습니다. 시행일자는 2020년 6월 2일부터 시행됐었다고 해요. 네, 많은 기업에서 이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해서 지원금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고용노동부 공식 채널도 아니고 노동부 정책을 이렇게 많이 홍보해주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좀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지원금 제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고용지원금 제도가 많이 있으니까요. 많이 알아보시고 지금 어려운 시기에 기업하시는 분들 지원금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